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너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담당한지 생각 못했네. 네, 주로 말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하고 있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맡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맡은 게 없고 유튜브 스트리밍 요 방송을 맡고 있는 낙교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만에 모인 것 같아요. 지난주 못했고 네. 지난주도 모이자고 했다가 못 모였던 것 같고 그쵸. 네, 3주 만에. 편집본도 지금 한 3주 안 올린 것 같은데 다 편집해놓고 안 올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정말요? 한 번 우리 다 채우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다 다 다시 돌아왔죠. 밀린 거예요? 다 채우고 그게 늦춰진 이유가 그때 팟캐스트 이야기하다가 이진우 팟캐스트 그 뭐죠? 이진우의 그 손에 잡히는 손에 경우. 손에 네. 잡힌 경제 팟캐스트 오류난 거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내가 글을 먼저 쓰고 44비치에 팟캐스트 그 다음에 올려야지 했더니 글을 안 쓰니까 이게 늦춰지는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글 쓰는 거 포기하고 그쵸. 글 쓰는 게 참 어려워요. 노력 대비 결과물이 나오기가. 맞아요. 그리고 44비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낙교님 예전에 무슨 포맷을 줬는데 그게 못 찾겠는 그냥 거야. 마크다운으로 써주세요. 마크다운 쓰시면 돼요. 마크다운 배어로 쓰시면 쓰시면 돼요. 배어로. 다시 수정해 주시나요? 네, 막 그때 제가 다 위첨자 수정해드려요. 아래첨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제가 다 수정해드려요. 걱정하지 인간 말고. 퍼블리싱이잖아요. 인간 퍼블리싱. 네, 거의 괄호 치고 열고 하면 인공지능처럼 자동으로 다 수정해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많긴 했는데 지금 뭐지?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그게 뭔가 누군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유행하면서 막 난린데 그걸 또 누가 오픈소스로 푼 것 같더라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를 오픈소스로 걔네가 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네. 그 이름이. 네, 그래서 그게 오픈소스로 풀려서 지금 우리도 막 해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더 막 화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피그마도 그 인수됐잖아요. 인수됐죠. 어도비.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사이 좀 못해서 네. 아쉽긴 하지만 오늘 무슨 얘기를 먼저 해요? 위에 있는 것부터 할까요? 위에 있는 것부터 아무래도 하시죠. 인프라 얘기니까. 네, 제가 순서를 좀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도 인프라 이야기니까 우선 저도 최근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R2라는 거를 이제 제네럴리 어베일러블 이걸 뭐라고 하죠? GA 네, G. 공식 출시 네, 공식 출시. 공식 출시인데 한국어에 뭐 대응되는 그런 게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식 그렇게 출시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GA가 돼서 이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예전에 팟캐스트 아직 안 올라갔지만 저희 녹음한 거 저희 44비치 팟캐스트 옮기면서 그 스토리지 비용 안 내려고 예전에는 뭐 파티에 기생하던 거를 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R2로 옮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오픈 베타였어요. 그래서 베타라서 완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 오픈을 한 거고 네,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그 R2 is now GA 해가지고 글이 있는데 블로그 글이 있는데 자기들이 쓴 거에 거기에 우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다 있더라고요 번역본이. 근데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이게 드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뭐 조찬 모임이 있어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해요. 아침에 높은 분들 가시는 조찬 모임 모임. 아닐까요? 조찬 모임.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사람들 좀 만나볼까 하고 몇 번 갔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니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 공동 창업자이자 CEO도 온다 그랬거든요. 뭐 영어라서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들은 게 이제 메가존이랑 해서 또 한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지사가 없었나 봐요. 해서 대표분이 와서 지사 설립하는 것 때문에 겸사겸사 이야기하고 또 한국 분들도 영업 많이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사무실도 뭐 11월에 낸다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한국어 글도 나오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그 옆에 있던 분한테 물어봤죠. 그 바로 옆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담당자분이 있길래 솔직하게 돈을 뭘로 버는지 모르겠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막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는 못했고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세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그 대표랑 이제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니까 통역가도 있고 해서 R2 좋은데 퍼블릭 언제 되냐고 물어봤더니 뭐 다음 주에 이제 GA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잘못 알아들었어. 아 GA 되는 건 그렇고 나는 그 퍼블릭 액세스 말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GA 되면서 원래 R2가 지난번에는 퍼블릭이 안 된다고 프라이빗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워커로 개발을 해서 읽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GA 되면서 보니까 그게 퍼블릭 액세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때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였는데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S3처럼 그냥 되고 S3처럼 쓰는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료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 퍼블릭 억세스 엔드포인트 접근하는 게 과금이 없냐고. 과금 구조가 이제 있죠. 과금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하죠. 제가 과금 구조는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를 얘기하신 것처럼 워커로 통해서 이렇게 하긴 하면은 네네. 다운로드 받는 것도 내가 과금 안 되고 네네, 맞아요. 워커 그 비용을 무료로 워커의 해가지고 짧은 비용이죠. 근데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요, 퍼블릭으로 그때도 공개하면? 사실 그럼 우선 제가 비용 구조 먼저 설명드리면 우선 R2의 비용 구조가 스토리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1기가당 0.015달러면 대충 얼마죠? 요즘에 환율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제가 곱해볼게요. 1,400원 해야죠 요즘에. 곱하기 1,400 21원? 21원 네네 한 달에 기가당 21원 저장 비용이 21원이고 그 다음에 과금이 얘네들은 이그레스라고 하죠. 그 트래픽 비용 과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클래스 A 오퍼레이션이랑 클래스 B 오퍼레이션에서 그 오퍼레이션 건수당 비용이에요. 원래 S3에도 맞아. 건수 비용이 있고 또 트래픽 비용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클래스 A는 뭐냐면 쓰기랑 뭐 업데이트 그리고 리스트 목록 보는 거 이게 클래스 A인데 이거는 100만 요청당 4.5달러. 그리고 클래스 B 요청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리드 비용인데 이거는 100만 요청당 0.36달러. 그러니까 A보다 10배 더 저렴하죠. 그래서 애들은 과금 구조가 우린 투명하다. 너네가 이게 몇 기가짜리 서빙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S3나 이런 거 이미지 할 때 사진 퀄리티 일부러 낮추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용 좀 낮게 나가려고. 근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들은 AB 오퍼레이션 비용이랑 스토리지 비용밖에 없으니까 명확한 비용 구조고 트래픽 과금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사진이 아무리 크든 어쩌든 스토리지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맞죠. 그걸 아무리 많이 다운로드 받아도 이게 뭐 큰 사진 작은 사진 요금은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1,000만 원 받으면 맞아,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프리 오퍼레이션이란 거는 있는데 이건 좀 합리적인 것 같아. 객체를 삭제하고 이런 거는 프리예요. 우리 거에 저장된 거 삭제 좀 더 효율적인가? 그래서 아무튼 삭제 오퍼레이션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티어처럼 무료 과금 구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 달에 10기가까지 저장 비용이 무료예요. 그럼 10기가 미만이면 우선 무료인 거고 클래스 A 오퍼레이션은 100만 건 한 달에 그리고 클래스 B 오퍼레이션 리드는 1000만 건.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가 저 쓰기는 우리가 뭐 지금 3주에 한 번 하는데 이거는 뭐 해당 없고 우리가 뭐 한 달에 1,000만 건이나 다운받겠어 하면 사실상 공짜인 거 스토리지 비용만 조금 더 나갈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과금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것 같아. 이게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우리 팟캐스트가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다운을 많이 받거나 악의적인 사람이 우리 거 막 크롤리에 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운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금이 좀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그 대표도 계속 말하는 게 과금을 안 한다. 우리는 걔들이 과대 과금을 하고 있다. AWS나 이런 애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역시 돈 벌 생각이 없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때 그분 말로 들어보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 뭐 이거 하는데 제가 네트워크 쪽을 몰라서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는 자기들 망인 경우가 진짜 많나 봐요. 근데 한국 망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게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지만 같은 논리로 아마존도 돌아가면 아마존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영업이익이 그렇게 AWS 이익이 높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게 R2가 어떻게 보면 아마존 S3랑 똑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잖아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S3 그 API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클라우드 플레이어 R2 스토리지 그걸 안 쓰고 막 FTP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많잖아요. GUI 프로그램 그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개발단에서도 굳이 안 바꿔도 뭐 몇 가지 오퍼레이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것도 되겠네요. AWS CLI에서 될 수도 그 있죠. 엔드포인트 바꿔서 쓰는 것도 되긴 하겠네요. 미니어도 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말한 게 저도 이거 정확히 모르고 애들 블로그에 써 있었는데 리전이 자동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서울 리전에 올릴지 어디 올릴지 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이래요 그냥. 그리고 애들이 조금 더 설명한 거는 버킷 생성 요청 리퀘스트가 온 IP에서 가까운 지점에 자동으로 리전이 배정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사용해가지고 네. 최적화를 할 거다.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데이터 저장 위치를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레이는 뒤에서 그런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비용을 자기들이 최소화시키겠다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거꾸로 얘기해서 역시 돈 벌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WS가 돈 잘 번다고 가정했을 때 AWS처럼 긁어 모아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끼고 벌어서 진짜 많이 가져올 박리다면 할 수 있지만 역시 긁어 모으는 건 안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 근데 뭐 저도 잘 그걸 이해 못하니까 얘기하는 걸 수도 아니, 있는데 저도 좋아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그 뭐 많은 거 했죠. 1.1.1 네. 하거나 뭐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생태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 되게 좋은데 그냥 그런 거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빼고 그냥 자본주의 눈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오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죠. 좀 그런 의도인 거죠. 네. 주주의 네. 의도가 아니라. 근데 주식 안 사셨잖아요. 주주의 의도는 아니지만 네. 근데 뭐 아무튼 어쨌든 재밌네요. 네. 후발주자로서 엄청 강력한 요인일 것 같긴 해요. 저희야 아직 다른 비용이 CDN 대비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진짜 CDN 비용이 차지하는 게 크면 뭐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 너무 부담되면 물론 이제 서비스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 설명하기로는 이 비용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 CDN이나 이런 트래픽 관점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낸 고객은 좀 빠른 통로로 가지고 네, 같은 QoS 통로에서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 안 낸 사람들은 약간 우리 같은 사람 우리도 돈 내는데 44비트? 만약에 무료 버전 우리 무료를 쓰고 있구나. 네네. 무료 쪽은 좀 과금이 유료는 안 되는 대신 유료는 더 빠르게 그러니까 같이 몰렸을 때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그 유료는 정액 요금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은 그렇게 근데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좀 봤어요. 돈 안 내면 좀 느리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봐서. 근데 서비스가 너무 많으니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요것도 퍼블릭으로 쓰면은 그때 워커 안 쓰더라도 똑같이 뭐 팟캐스트 서빙이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똑같이 되죠. 사실 똑같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걸 그래서- 그래서 뭐 요금에서 유리한 건 없어요. 오히려 돈이 더 나가죠. 그래요? 조금이나 엄청 조금이지만 더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거 보고 옛날에 AWS 느낌이 나는 거죠. 내가 실컷 만들어놨더니 이놈들이 갑자기 기능을 만들어줬네. 저는 뭔가 정체기가 그랬거든요. 베타 때 안 열어줬길래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기다릴 걸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그 아까 뭐 저희 제너럴리 어베일러블 얘기했잖아요. 요거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공개가 아니라 일반 대중도 쓸 수 있게 공개하는 거. 그 공개해서. 아니, 누구나. 그러니까 네. 약간 프라이빗 공개도 있고 막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GA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너럴리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AWS 같은 느낌의 새로운 서비스 공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런 걸 했을 때 GA라고 하진 않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그쵸. 있어서 요게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인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뭐 새 버전 1.0 나오면 1.0 RC 뭐 릴리즈 캔디데이트가 네네네네. 막 붙거나 아니면 베타 알파 베타 가다가 이제 GA 그냥 붙이는 그냥 취향인가 싶기도 해요. 붙이는 팀도 있고 그냥 1.0 릴리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보통 새 서비스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새 서비스에서. 근데 예를 들어 뭐 버전 때도 쓰긴 하는데. 프레임워크 5.0 GA 이런 식으로도 그렇네. 그쵸. 하니까 네, 그러네요. 그거는 사실 베타도 누구나 쓸 수 있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좀 근데 요거는 좀 어울리긴 하죠. 여기는 이제 기능적으로 그쵸. 딱 이제 못 쓰다가 오늘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한 거니까. 클로즈 베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의미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R2 아예 제목이 이제 R2 is now generally available이라서 요거 블로그도 네. 관심 있으시면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얘기 하신 거예요, CP가? 요거 포스트가 한글로 없네요. 네. 네. 근데 다른 언어가 꽤 많아서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 분이 계셔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제 기억엔 글을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글들이 좀 있어요. 예전 거 보면. 근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도 그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 플레이어 블로그 글도 되게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어려운 글들이 좀 많아서 영어로 보면 너무 길어. 대신 개발자들이 보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좀 그런 거를 좀 거리낌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요거 주말에 좀 봐야 되는데 19일부터 19, 20, 20일까지 GA 위기라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행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 사이에서 R2가 R2가 공개된 거고 그거 말고도 사실 얘네는 이렇게 한 주에 몰아서 막 런칭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름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얘들 아직 리인벤트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간에 네. 그러니까 무슨 주간이 있더라고요. 네, 얘는 위구루 하고 저번에도 무슨 위기였던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아서 사실 R2 말고도 뭐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는 저랑 CP랑 리인벤트 갔을 때 그때가 19년인가요? 네, 그럴 20년인가? 것 같아요. 19년이었을 것 같아요. 19년 20년은 코로나니까. 그렇죠. 19년 때까지 갔을 때만 해도 그때가 약간 좀 꺾이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 엄청 많이 발표해서 와 신난다 막 이제 뭐 발표됐네 했었던 게 딱 18년까지였던 느낌인 것 같고 19년부터는 조금 꺾이는 느낌이고 지금은 이제 뭐 기대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약간 또 그런 걸 가져가지 않나? R2 같은 거 들어봤을 때 좀 재밌어 보이고 요 개발자들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있고 그때도 AWS 뭐 지금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새로운 거 나오면 막 먼저 해보고 그런 분위기 좀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조금 관심이 가네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럼 갑자기 다른 클라우드도 우리도 트래픽 안 받을게 이러면 경쟁이 생기면 아무래도 저렴해지니까. 누가 누굴 죽일 것인가. 지금 약간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비슷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요? AWS. 약간 여기가 경쟁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CDN 쪽이랑 근데 클라우드 쪽.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CDN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클라우드로 분류해야 되는 거야?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우선 CDN에서 시작했는데 약간 클라우드 영역으로 오는데 또 그때 대표가 와서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주제는 사실 시큐리티였어요. 그러니까 디도스 어택이나 이런 거 자기들 경험이 많고 솔루션이 은근 많더라고요. 네,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뭐 VPN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보안 쪽도 섞여 있는 느낌에서 보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말하는 거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컴퓨팅도 있나요? EC2 같은 거? 그런 건 없는데 없죠. 그 서버리스는 같은 있죠. 것만 있는데 서버리스만 있고. 서버리스만 있고. 근데 얘네들은 그때 저도 대표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뭔가 안전하고 빠른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뭔가 그런 뭔가 비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HTTP부터 막 그 발표할 때 보면 웹이 처음 생겼을 때 이 구조를 보면서 이게 애초에 안전하고 시큐어한 뭔가 이런 고려한 게 아니고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가겠다 뭐 이런.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1.1.1.1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서 그 DNS를 국가가 차단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1.1.1.1을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쓰면서 특정 옵션을 켰을 때 그거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하는 과정 전체가 이제 암호화돼서 그러니까 DNS 구간이 암호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1.1.1.1 쓰고 특정 기능 켜고 브라우저에서 그 약간 실험적 기능에 있는 거 그러면은 얘까지 다 암호화돼서 전체 통신 구간이 다 암호화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도 얘네가 막 그 해설하면서 그런 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도 되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는 관심은 있는데 블로그 읽어보면 너무 길어 이런 좀 그런 피로감이 있어서 저도 막 이쪽을 엄청 깊게 보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런 해설글들이 많지는 않고 영어로 얘네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막 깊게 안 봤어서 저도 막 그거를 막 딥하게 쫓아가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뭔가 기억들이 조금씩 나는 것 같긴 해요. 완전 옛날에는 이제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정액제로 CDN을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1.1.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재밌어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먼저 관심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 좀 더 퍼지는 느낌?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는 EC2 같은 건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 워커 기반으로 필요한 거 이미지랑 뭐 이런 거 넣긴 하는데 이제 확실히 장점이 네트워크나 이쪽 웹. 그러니까 저는 만드는 거?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GitHub 액션 얘기 누가 한번 했었거든요.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GitHub이 GitHub 액션을 가져가면서 주변 CI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AWS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AWS 생태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쉽고 또 그래야 된다는 포인트가 좀 있긴 하거든요.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외부 노출했을 때 그 연결하는 코스트라든지 그 연계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엄청 귀찮고 그쵸. 불편하고 그리고 심지어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몽고DB나 이제 일라스틱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떻게든 뚫긴 해놨는데 그게 엄청 큰 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AWS 안에서 얘네 클라우드 몽고DB 바깥에 있는 클라우드 쓴다는 게 그거 뭐 어떻게 또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고 그거 자체가 코스트인데 그런 구간을 좀 줄이면서 다른 클라우드랑 너무 쉽게 같이 쓸 수 있어. 이런 포인트가 됐을 때, 뭐 CDN도 마찬가지고, 그게 돼야지 지금은 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힘들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회피하게 되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생각하다 볼 때, 이거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있어서, 여기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돈 다 떠나서 일단은 뭐 네트워크 호비 하나도 생기니까 그쵸.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자체도 일단 부담이 되니까 좀 고민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말 아니면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뭔가 클라우드 쓸 때도 락인 걱정. 너무 락인되면 아닌가? 요즘은 그냥 했는데 요즘 그냥 발을 그냥 깊숙이 푹 넣는 게 오히려 그냥 뭐 어딜 가 그냥 나도 안 갈 생각이야 이런 느낌으로 넣는 게 혹시 조금 이익인 느낌이 언젠가부터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써도 보통 뭐 쿠버네티스 노드를 분산할 수는 있지만 메인 서비스를 분산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DB나 이런 거 분산 못 하니까 결국 못 하니까. DB는 어디 한 군데 있어야 되니까요. 서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크죠. 그렇죠. DB를 막 동시에 복제해 놓은 굳이 안전하긴 하겠지만. 네. 그것도 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사실 뉴스가 몇 개 더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턴 스타일이라고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개찰구라고 나오는데 그 구글의 리캡차 있잖아요. 네. 그 사람 확인하는 거 나왔던데.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자기들이 내놓은 거고 이거는 사람한테 뭔가를 띄우지 않는데요. 뭔가 패턴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항상 우리 쓰던 거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 나오고 가끔 그런 거로 잘 하겠다. 근데 원래 클라우드 플레이어만 적용되던 거였는데 이제 그거랑 동일한 기술을 쓰는 이거를 클라우드 플레이어 CD 네트워크 안 써도 쓸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개 베타라 그러고 공개 베타는 이제 한 달에 100만 건까지는 무료. 그래서 뭔가 확실히 여기 뭔가 선도해 나가는 느낌.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롤링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이거 로직이 정확해요. 없다고는 하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잘 되면은 진짜 좋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이거는 뭔가 캡차를 뚫으려는 시도는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캡차를 뚫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뒤에 이제 숨어서 뭔가 네, 사용자 브라우저 이상 들어가는 패턴을 거지. 감지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거는 잘 되면은 이거는 좀 좋긴 하겠네요. 특히 크롤링 막고 싶고 이런 니즈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 딸마다 기차 고르라 그러고 막 골랐는데 또 고르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좀 짜증 나는데 사진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런 경험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버스 고르라 그러는데 맨날 버스가 가장자리에 걸쳐 있어. 맞아. 여기는 버스인가 아닌가. 횡단보도 흰선 뭐 그런 그리고 거 뭐 한때는 그걸로 뭐 학습한다고 했었는데 AI도 이제 학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죠?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클라우드 플레이어였던 것 같은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 구글이 만든 게 리캡차잖아요. 요즘 쓰면 보통 리캡차 쓰니까 리캡차를 이제 좀 까는 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했을 때 구글이 왜 리캡차 만들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구글을 안 쓰는 서비스도 리캡차가 들어가면 유저 에이전트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까는 걸로 이제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그런 이슈 걸면서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리캡차 원래 이렇게 썼다가 안 쓰고 무슨 오픈 소스인가 어디서 만든 캡차로 넘어가는 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린 그걸 쓴다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들자까지 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진짜 이거 GA 위크인가? 또 있어. 아무튼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거는 좀 개발적인 기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 프록시 서버 HTTP 프록시 서버에 엔진엑스 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들이 러스트로 핑고라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글로벌 CDN에 자기들이 채용을 했고 이제 성능이 향상돼서 CPU하고 메모리 소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핑고라 자체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오픈소스 계획을 뭐 나중에 밝히겠다고 표주도 개발 아닐까요? 네? 일단 3분의 1만 쓴다라고 발표해 놓고 만들어. 예, 지금 이미 도입됐다고. 이미 자기들 거에 도입해서 잘 쓰고 있대요. 근데 오픈소스에 이제 엔진엑스를 안 쓴 이유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엑스가 C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메모리 세이프가 아니고 그리고 엔진엑스의 커뮤니티가 액티브하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다. 혹시 러시아?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진엑스를 가진 회사가 어떻게 있잖아요. 보면- F5인가? 네, 어떻게 얘네가 보면 운영하고 고랭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특정 회사 잘 안 받아줬을 수 있죠. 외부 회사의 이슈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아무튼 그 이유를 들었고 자기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든 엔진엑스를 쓰거나 아니면 포크해서 엔진엑스 기반으로 자기들이 오픈 소스니까 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는 인보이나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옵션 아까 엔진엑스를 뭐 포크하거나 이런 거는 아키텍처에 문제가 있으니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엔보이나 이런 거 쓰는 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엔진엑스랑 비슷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게 뭐 커뮤니티 폐쇄성인지 아니면 뭔가 액티브해지지 않는 거 뭐 이것 때문인지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제 러스트로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 진짜 메모리랑 이런 게 이만큼 줄어들면 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HA 프록시가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3분의 1을 줄인 거는 그 전에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엔진엑스잖아요. 근데 엔진엑스 자체가 엄청 좋기는 해요. 좋긴 하다는 게 성능이 진짜 좋고 예를 들면 리버스 프록시로만 썼을 때는 웬만큼 요청 들어와도 잘 버티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아마 여기는 그 레벨이 아니니까 그쵸, 실제 그쵸. 트래픽 전체가 그 레벨이 아니니까 여기 좀 민감했을 것 같고 그리고 엔진엑스 자체가 확장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약간 뭐 내부적으로 확장 같은 걸 만들어도 다 멀티코어 기반으로 만들어야 돼서 실제로 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확장성까지 생각해서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저도 뭐 이쪽에 엄청 깊게 알지 못해서 요즘에 또 러스트도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C로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C++이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예 개발해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나 고도화해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트래픽을 전달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뭐 로직이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이 글 읽었는데 저도 뭐 커뮤니티 문제까지 뭐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느끼진 못했고 이제 아무래도 오픈소스는 범용적이잖아요. 모든 오픈소스가 그렇지만 맞아요.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딱 핏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엔보이로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더 커지거나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고 느낀 것 같고 여기서 지적했던 문제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저는 그것도 느낀 것 같아요. 약간 엔진엑스가 이제 워커 기반으로 돌아가서 그 커넥션 뒤 이제 시스템이 크니까 뒤에 커넥션 풀 관리를 워커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사용률이 되게 떨어져서 아마 새로 만든 그 핑고라라고 있나요? 핑고라는 이제 워커 말고 아예 그냥 여러 워커에서 커넥션 풀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네, 왜냐면 실제로는 CDN이기 때문에 커넥션은 이제 재접속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워커 단위니까 커넥션 풀이 너무 제한적으로만 재활용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를 개선하면서 아마 저게 속도랑 저런 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엔진엑스를 대체하는 용도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아마 기능적으로는 엔진엑스가 훨씬 풍부할 거라서 이거 공개도 저희가 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그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컨텍스트에서. 근데 뭐 나오면 좋긴 하겠죠. 네. 그런 니즈들이 또 있을 거니까 재밌긴 하네요. 와, 클라우드 플레어가 되게 열심히 개발한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 거 계속 같아요.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약간 요즘에 이런 분위기면은 되게 모르겠네요. 저는 이쪽을 관심 크게 두진 않았어 모르겠는데 또 기술 쪽으로 좀 기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몰리는 회사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항상 그 시기마다. 네네. 저는 좀 놀란 게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20년. 응? 20년. 20년? 20년? 그럼 2000년도 설립? 2000년. 근데 그때쯤부터 본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요? 아닌가? 제가 봤더니 저도 그 발표 보면서 놀랬거든요. 발표하는데 2010년에 생겼어요 회사가. 나 너무 오버했네. 그러니까 12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12년밖에 안 돼서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12년. 좀 놀랐어요.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다 CDN 업체인 줄 알고. 그쵸. CDN으로 CDN으로 시작하고 시작한 업체였죠. 예. 그리고 약간의 뭐라고 하지? 그 피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CDN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 단순히 CDN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옆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피보팅 느낌도 저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영 엉뚱한 제품은 없어서 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새 제품을 냈을 때 왜 근데- 이런 걸? 막 이런 게 없어서 근데 여전히 잘 모르겠긴 해요. CDN 저도 뭐 이거를 쭉 찾아보진 않았는데 얘네도 뭐 CDN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성장하면서 계속 투자 받으면서 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로 계속 키워온 건데, 야,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 돈 벌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재무제표과 야후 그거 봤더니 손해던데. 근데 엄청 벌진 모르지만 어쨌거나 또 기회는 약간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 컨테이너와 엣지로 막 양분되고 막 있잖아요. 그 엣지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그쪽에서는 약간 앞으로 장래성이, 그러니까 기존에 갖춰놓은 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아닌가? 나머지는 그렇죠. 다 좀 신생 스타트업이지만 얘는 이미 인프라와 기술력이 좀 다 있고 엣지 사실 얘네 예전부터도 와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도 꽤 많이 열려 있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CDN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한테 그냥 무료 버전 생각을 해서 이미지가 너무 바뀌어서 돈 안 내고 쓰면서 블로그 개인 열었는데 느리면 클라우드 플레이어 붙여야지 뭐 이런 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건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네. 뭐 영업이익 시키는 거야 뭐 아직은 많이 키우는 단계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네도 몸집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해. 근데 그냥 약간 저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러면 다행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개발자들만 좋아하는 거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하향세로 가는 서비스들도 있었잖아요. 그 한참 우리 뭐 나왔을 때 그 뭐 오픈 웹 2.0 얘기할 때 한참 모든 건 API 있어야 돼 하다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거 API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오픈 API, 오픈 API 진짜 많이 API. 사라졌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개발자들만 관심 가지다가 약간 뭐 그런 거죠. 와좀 나와서 못 쓴다고 해서 몇몇 개발자들 기카한 분들만 관심 가지다가 기업 큰 기업에서 아무도 안 써. 그러면은 애매해지잖아요.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로도 그런 거에서도 저도 이제 와닿는 부분이 아직은 크게 없어서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계속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은 리인벤트 가도 그런데 파트너 사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그냥 대충 기업 이름만 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얘네는 뭐 지금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름아름 쓰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영업도 많이 채용했다는 거 보니까 또 거기서 영업 많이 하고 하겠죠. 파트너사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확실히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보다가 또 위키 아까 설립 연도 다시 정확히 보려고 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게 너무 많아. 엄청 많아요. 위크로 발표했어요. 진짜 날짜도. 그래서 지금 그 채팅창에 오진님이 적어주셨는데
12주년 버스데이 위크라서 매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맞아. 있대요. 버스데이 위크였어. 맞아. 그리고 하나하나가 글이 길어. 아까 나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읽고 싶은데 좀 세 줄 요약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 좋겠는데 TLDR 해줘야지 왜 안 너무 해줘.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선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SQLite 좀 좋아하거든요. 작은 프로젝트는 아까 엣지 컴퓨팅에 너무 최적화됐고 이제 그 SQLite 막 동기화는 뭐지? 라이트 네, 스트림이요. 라이트 스트림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SQLite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D1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SQLite인데 애들이 서버에서 해주는 거고 또 엣지 컴퓨팅 개념이고 그거를 내 로컬에 다운받는 도구도 해줬어요. 그래서 SQLite 쓰면 더 좋은 게 좀 토이 프로젝트에는 내 로컬에서 쓰고 여기 업로드하고 막 DB를 통째로 네네네. 좀 자유로워서 그게 좋아 보였고 가격은 제가 못 근데 봤는데 이름들이 왜 다 R2, D1 이럴까요? 모르겠어요. R1이 있었나? 어렵다. 잘 되면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는 1번이고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2번이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S3를 좋아하는 건가? 네, 약간. 뭐 이것도 R 두 개인가? 그렇게요. 아스케어. 전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추가되는데 제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핸드폰이나 모바일 장치를 보호하려고 제로 트러스트 심? 이심 뭐 그걸 만들었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비코랑 뭘 했네요. 제로 트러스트 심이라고 하는데 심 스와핑 공격을 방지한다는데 실제로 뭐 해킹 사례 중에 보면 뭐 영화에서도 그런지 심 빼가지고 심 카피한 다음에 해킹하는 거 많잖아요. 네. 동시에 도청하고 근데 그거를 좀 막는 뭐 도구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확실히 여기는 뭔가 강점이 보안과 네트워크 이쪽에 있는 느낌? 엣지 컴퓨팅이나 근데 그런 게 진짜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심이 잘 상상이 안 가는 게 이심이라는 게 그냥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악의적으로 다른 거를 내려준다든지 다른 걸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보증하고 이제 특히 이 다운로드 경로 안에서 이 전체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를 믿고 쓸 수 있나?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그쵸, 그쵸. 액티베이트 되고 네. 무효화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옛날 물리심도 사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카피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사실 물리심이 더 보안에 취약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물리심은 취약하죠. 근데 그 심에도 뭐 보안 비밀번호 거는 게 있다고는 들었던 것 있어요. 같은데. 있어서 저도 걸어놨어요. 아 그래요? 그 휴대폰 껐다 켤 때마다 입력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것도 몰랐네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근데 대신에 그거는 3번인가 틀리면은 그 시험 폐기해야 돼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한 30자 되네. 설정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 설정할 수 있어서 바로 설정하면은 이제 4글자밖에 못하지 않나요? 6글자까지 되는 것 같긴 했었는데 전 되게 불안하셨겠네요. 4글자로 돼 있긴 해요. 가끔 틀려요. 가끔 틀리면 이거 이게 약간 숫자는 원래 계속 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지? 약간 저도 집에 들어갔는데 날만 누르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약간 무의식적으로 저 그러면 엘리베이터 가다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약간 머리 비운 채로 누르면 다시 눌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 누르는 게 손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긴 하죠. 클라우드 플랜 이렇게 많이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좀 파봐도 재밌긴 하겠네요. 이제 저도 요즘에 좀 AWS 요즘에는 예전에 한참 왓츠뉴 같은 거 엄청 파봤었는데 요즘에 또 그런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예전처럼 뭔가 재미있다거나 또 새로운 거 엄청 큰 게 또 없으니까 요즘 이제 다시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파볼까 싶기도 하네요. 자꾸 뭔가 얘기해 주시니까.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런가? AWS 중에 뭔가 발표를 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약간 그나마 눈에 보여가지고. 근데 그것만 봐도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쵸, 새로운 거 맞아요. 아까 얘기한 개발하고 있다 보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이거 필요했는데 그럼 딱 보고 도입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맞아. 그랬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동안 되게 큰 인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42조 맞나요? 우리나라였나? 우리나라 안 돈으로 봤어요. 20조 아닌데? 20조? 200만 42 220 20억 달러.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빌리언. 20억 달러. 빌리언 달러 26조? 26조 그 정도 돼요? 28조?
30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피그마가 인수가 됐는데 어도비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우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도비가 이제 그 라이선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일반 분들은 탈퇴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한번 구독한 다음에 탈퇴가 어려워서 그래요? 대부분은 카드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서 이제 어도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피그마가 왜 하필이면 어도비냐. 그리고 이제 또 외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MS가 인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도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도비 쪽으로 가면 그래서 그거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질문들을 트위터에서 이 대표랑 피그마 대표 딜런이라는 사람이랑 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라이브 QA를 했었나 봐요. 스페이스 열어서 거기 보니까 이제 어도비 클라우드에 편입이 될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뭐 NDA가 있어서 뭐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격이랑 무료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유지할 거다. 그리고 교육 정책 가격도 그대로 무료냐 했더니 이거는 어도비도 동의한 부분이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보면서 좀 피그마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 아니었을까? 왜 인수서를 받아들였을까? 인수 28조. 30조 주니까요. 그렇죠. 30조 주니까. 제가 보니까 인수될 때는 27조였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28조가 되고 조금 있으면 29조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크지 않았을까? 29조를 그쵸. 그 정도 딜인데. 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제가 올라가면 알기로는 절반을 현금 주고 절반을 주식으로. 어도비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게 될 거면 MS 주식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MS도 사용. 인수설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까 말한 대로 막으려고 했던 거면 음. 왜냐면 어도비 뭐 너무 사용자 입장인가? 그래. 어도비는 사실 싫으니까. 근데 사실 28조가 아마 지금 피그마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일 거고 그쵸 엄청 비싼 가격이.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죽었잖아요. 시장이 죽었는데 28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건 약간 시장이 죽기 전 느낌의 딜이란 인상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그때부터 이미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높고 이제 어쨌건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요즘 분위기는 그랬어도 다 엎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게 좀 엄청난 것 같고 저도 뭐 자세히 수치를 보진 않았는데 피그마가 28조 기업 가치를 지금 기준으로 받기에는 너무 세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평가가 그래서 어도비는 이거 인수하고 나서 한 거의 30% 떨어졌어요. 엄청 그래요? 떨어졌죠. 네, 지금 그 폭락을 해버렸죠. 기사 나오는 그날 15%가 떨어졌고 그 이후로도 지금 좀 약세라서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것도 있지만 요 건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피그마 자체를 인수한 거는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평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성장하는 그런 경쟁자로 본 게 아닐까? 지금 디자인의 판도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규모로는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뭐 팬덤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분들의 평가라든지 거기 이제 쓰면 안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도비가 전통적으로 클라우드를 못했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고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전통적인 거에서 클라우드 구독 모델을 만든 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포토샵 같은 걸 어떻게 구독자로 끌어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랄까 아주 클라우드스럽진 않잖아요. 웹에서 딱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피그마가 확실히 아예 웹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무 그 잘 돼 있고 반면에 어도비는 그렇게 한 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시도는 있었다고 할지언정 다 이제 데스크탑으로 가서 뭔가 지금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피그마가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보고서 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디자인 쪽 이렇게 보면 약간 항상 포토샵이었다가 몇 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케치로 그렇죠. 한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도구는 아니지만 제플린만 전 제플린도 되게 편했거든요. 오 이런 도구가
짱이다 이거 하면서 막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피그마 하더니 갑자기 세상이 갑자기 피그마로 확 넘어가는 넘어갔죠. 느낌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도 근데 이제 어도비는 주목받는 프로덕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네. 네. 다음 단계에서 예. 엑스레이, 스케치가 나올 때쯤에 스케치가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어도비도 비슷한 거 만들었어요. XD. XD를 네. 만들었는데 잘 안 됐고 이제 순식간에 스케치 다음에 제플린 다음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긴 했는데 아마 협업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다 피그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웹 디자이너들은 기획자도 쓰잖아요. 네, 심지어. 그쵸. 그게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 스케치 제플린 스케치는 우선 내 로컬 기반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뭐 보여주고 이게 안 그냥 됐어요. 타블로 느낌. 예, 아무튼 내 그런가? 로컬에서만 되는 거고 그래도 그걸 조금 이게 같이 하는 게 약간 제플린이었던 것 같고 제플린 사실 디자인 도구는 아니에요. 디자인은 스케치나 포토샵으로 하죠. 그리고 아. 그걸 제플린에 UI 연동해서 올리면 UI를 제가 만들었고. 15픽셀이네 이런 걸 재고 색깔 찍어보고 이렇게 개발자 이게 쉬운 거죠. 그건데 그거를 아예 그냥 통합시켰군요. 한 군데 다 올리니까 여기서 디자인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피그마를 봤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전에 회사에 근데 피그마 이제 도입해서 쓰는 걸 이렇게 봤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웹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듣자마자 어떻게 해? 근데 꽤 잘 만들기도 했지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인다. 제가 예를 들어서 피그마를 로그인한 다음에 너굴림을 찍으면 너굴림이 지금 어디를 확대하고 있는지 뭘 하니까 마우스 다 움직여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확대하는 거 뭐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에는 내가 팀장이면 우리 디자이너 해놓고 누가 노나 이게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 첫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피그마 부담스러워서 일을 하겠나 이거 너 마우스 멈춘 지 5분 됐는데 왜 안 움직이니? 막 이럴 것 같고 DM 보내서 그랬는데 결국 다 대부분 만족하고 넘어가는. 근데 저는 사실 좀 어렵던데 디자이너들은 다 그 쓰는 게 비슷해서 그런지 금방 적응해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하던 거보다 확실히 좋고 스케치보다도 좋고 공유나 피드백을 많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서로 디자이너들끼리 리뷰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리는 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피그마가 더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 포토샵을 쓰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UI나 이런 게 많으면 피그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도비가 이제 그런 게 왠지 넘어갈까봐 급하게 인수한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서 사실 웹 디자인이나 이쪽에 일부가 넘어간 거지 포토샵 영역은 또 다르잖아요. 그 그렇죠. 경쟁자도 없고 근데 또 이렇게까지 비싸게 사실 인스타그램 인수하지 예전에 차라리 이 돈이면 손에 잡히는 경쟁가 들으니까 이런 인수 규모 2위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실제로도 엄청 비싼 가격, 피그마 가격뿐만 아니라 1위는 어디지? 1위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할 때 보니까 57조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안 했지만 이제 57조 얘기가 57조. 근데 그 기준이 비상장 기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이미 많으니까. 그죠. 네. 왜냐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훨씬 크지 않나요? 액티비전 금액 훨씬 클걸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런 거 보면 아마 비상장 주식 같은 그러니까 가치가 모르는 회사잖아요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대충 뭐 19파면 68조? 68빌리언 달러니까 그리고 기덥이 7빌리언 달러인데 그러니까. 기덥보다 와. 피그마가 몇 배 비싸다고 이게 지금? 그렇죠. 와. 약간은 그래서 뭐 아무튼 의문인 거죠. 어도비가 제 생각은 주식 떨어질 만한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중에 판도가 완전 바뀌어서 인스타그램처럼 그럼 그때 진짜 하길 잘했다 싶을 수도 있는데 어도비는 그 클라우드 정책이랑 라이센스 정책 좀 과거에서 탈피해야지. 안 그러면 또 비슷한 게 나오면 넘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도비가 잘 해야 실제로 현금 거의 다 털어서 사는 거라고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어도비의 시가총액이 뭐 지금 많이 떨어졌겠지만 185조니까 133빌리언인데 와. 자기 시가총액 얼마야 이게? 거의 5분의 1? 네. 진짜 크네. 5분의 1을 대충 5분의 1보다 작겠다. 네, 아무튼 그 피그마 인수에 대해서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도비는 앱마다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 다 알파벳 첫 글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피그마는 F니까 F를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F 있는 아이콘 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플래시. 그죠, 플래시. 옛날 사람 인증 플래시가 떠오르잖아요. 다들 플래시처럼 옛날- 말하는 거 아니냐. 옛날 사람이냐? 저도 그거 트위터에서 보고 너무 웃겨요. 누가 이제 I found 피그마 뉴 아이콘 해가지고 딱 봤는데 플래시 딱 있는데 처음 봤을 땐 저거 어디서 봤지? 그러다 어디서 본 적이다 아이콘인데. 네. 플래시는 이제 사라졌죠. 지금 상상이 되신다면 다 옛날 사람. 아니요 아직도 있긴 있어요 플래시. 그렇죠.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윈도우로 뭐 어디 들어가야 되면 아직도 플래시 깔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 맞아, 생각난다. 맞아, 맞아. 또 플래시 얘기하니까 애플이랑 플래시는 그렇게 막 신문에 광고 내고 싸우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런 역사가 또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잡스가 없애버렸죠 플래시를. 아 그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도비는 진짜 그렇네. 근데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어도비가 진짜 올드한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뭐 실제로 올드한 기업이기도 하고 완전 뭐랄까 실리콘밸리 거의 초기에 나왔던 기업이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리고 PDF라는 폼의 그 역사와 함께하는 엄청난 기업이니까. 아크로벳. 네. PDF는 잘했는데 포토샵도 잘하고. 근데 오늘 긱뉴스에도 올라온 걸 보면 피그마 대체제인 오픈소스 펜팟 이런 데가 800만 달러를 투자받았대요. 근데 거기 뭐 요약한 거 보면 이제 피그마가 인수된 게 디자인 업계에 지금 충격이고 일부는 어도비가 싫어서 피그마를 쓰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약간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사이드 이펙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나 봐. 사용자 등록이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그 기덥이 MS에 인수됐을 때 느끼던 그 충격이 그렇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40%씩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오. 인수된 후에 사용자 등록이 5,600%가 증가했대요. 제 생각 그래도 기덥은 MS는 그래도 행보가 좀 개발자들 친화적이었고 약간 그랬는데 어도비는 라이센스 뜬금없이 그러니까 어도비가 욕먹는 건 딱 라이센스 하나였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프로덕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 한데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매번 내는 게 좀 불만이긴 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라이센스 정책이 뭔가 친화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와 어도비가 진짜 올드한 기업이구나. 여전히 아직도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팔아먹고 있는 기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바꾸고 클라우드로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을 한 기업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어도비는 아직도 그러고 보니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올드한 느낌으로 장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라이센스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그런 관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클라우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개념은 완전 지금 없어진 느낌인데 얘네는 아직도 이제 그거를 좀 라이센스 단위로 팔고 있고 실제로 아직도 일부 소프트웨어는 패키지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라이트룸 같은 것도 계속 팔아요. 예, 매절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매절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틀라시안 같은 애가 누가 이걸 라이센스 쓰고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그 뭐 법무법인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자기들이 판단해야지. 그걸 모르니까 막 감사하려고 하고 이런 기업이 클라우드에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근데 바뀌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는 안 되는 것 잘 같아요. 안 큰 되는 회사들의 단점이긴 한데 바뀌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엄청 열심히. 포토샵 웹 버전도 만들고 했거든요. 와즘 쓰고 막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 MDN인가 그런 모질라 막 협업하고 막 그래도 있고 그랬는데 막 제품이 성공하진 잘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원래 하던 케이스니까 원래 레거시가 있는 회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레거시가 너무 그러니까 약간 NC도 비슷한데 리니지 1이 제일 잘 된다고 돈 제일 많이 번다고 아직도. 약간 그런 느낌에서 여기도 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답을 못 찾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인수할 수밖에 없긴. 그래서 약간 극단의 어떤 구국의 결단 같은 느낌으로 우리 회사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가져와서. 구글의 결단 아니고 구국의 결단인 거죠. 구국의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구글 얘기도 제가 방금 얘기하려다 깜빡했는데 사실 예전에 그 피카사는 웹 기반이 아니었나? 웹 기반이었죠. 구글 웹 기반이었죠. 웹 기반이었어요? 네. 네, 구글 피카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래픽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구글 같은 데는 오히려 외부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내려놨잖아요. 좀 이거 우리 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하고 내려와놨는데 얘네는 약간 그런 시도조차 제대로 못 해보고서 딴 데서 이제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좀 못 벗어난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펜팟 잠깐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생겨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애들 릴리즈 노트 보다 보니까 무슨 타이가 뭐 이런 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타이가? 기더블 안 쓰고 뭐 타이가라고 프리 앤 타이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네. 프로젝트 매니지니까 좀 프로젝트 다른가? 매니저예요. 예. 이슈 발행하고 네, 이런 이슈 관리에. 타이가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로. 네. 네. 제가 한참 봐가지고. 근데 펜팟도 이게 오픈 소스인데 뭐 여기서 그냥 클라우드 버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프라이싱이 없네요. 그렇군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어도비 진짜 오래된 회사네요. 82년에 만들어졌네요.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실리콘밸리의 역사랑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지님도 또 써주셨는데 어도비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기기 제약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완전 올드 스타일이잖아요. 지라 뭐 기계 제약 어디 있어 세상에. 클라우드. 이게 두 대 거예요. 라이센스 하나에 두 대밖에 안 맞아요, 돼서. 맞아요. 두 대 등록해 놓고 아니야. 딴 거 하려면 지우고 다시 그러니까 추가하고. 동시에 지워야 돼. 지우고 해야 돼. 저도 컴퓨터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저도요. 계속 지워. 저도 지워요. 그렇네. 약간 옛날 에버노트 생각나네요. 네. 에버노트 망하기 직전에 유료 많이 유치하려고 모바일 기기는 동기 안 시켜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 그리고 그것도 리디북스도 있죠. 리디북스도 5대인가 제한 있거든요. 근데 리드북스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휴대폰이랑 아이패드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끔 걸릴 때가 있어요. 옛날 것들 쓰다 보면은 걸려서 지우고. 그래도 뭐 리드북스는 출판사의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네네. 그러겠죠. 오지님 얘기해 주시는데 활성화는 2대고 등록은 3대까지 된다고 하네요. 어도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피그마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컴퓨터 한 대에서 쓰면 저쪽 웹브라우저 가서 로그아웃하고. 얘네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좀 재밌는 게 피그마도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켜놓고 또 딴 데 키면 내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양쪽에서 어떤 브라우저 해도 다른 유저로 인식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 그런 거 좀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제가 그런 일을 안 해주면 저희는 프론트도 좀 하면 포토샵이 좀 필요해서 지금은 이제 다 잘라주니까 하지만 예전엔 내가 또 자르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하면 포토샵을 저는 그 포토샵에 익숙하니까 전 사실 크롭도 포토샵에서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딴 데서는 크롭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회사 갈 때마다 항상 디자이너들 불러서 친한 디자이너 생기면 항상 라이센스 남는 거 하나만 좀 해가지고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회사 거랑 제 거랑 계속 해지하고 집에 퇴근하면 또 해지하고 이렇게 써야 돼서 그것도 하면 또 잘 안 쓴다고 나중에 뺏기고 막 그랬던 거. 어도비가 최근에 또 신박한 걸 하긴 했네요. 뭐요? 그냥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해서 계정이 계속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2개 동시에 등록하게 해놨어. 그래서 전화하면서 쓰라고 집에서 일할 때는 컴퓨터 한 대에서 어쨌든 기계 등록이잖아. 2대는 할 수 있다는 뭔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거 라이센스를 샀지만 개인 일할 땐 개인 걸 또 사서 쓰라는 건가? 굳이? 굳이? 약간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클라우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라이센스 정책만 그렇게 바꿨지. 그러니까 약간 관리만 바꾼 거지. 예전에는 그냥 통째로 이제 해킹해서 썼잖아요. 해킹이라기보다 그렇죠. 그 크랙판을 많이 썼잖아요. 뭐 포토샵 6 이런 느낌으로 패키지 팔 때는. 근데 그런 것만 벗어났지. 그 어도비가 하고 있는 건 똑같았구나. 그렇죠. 달라진 게 없구나. 라는 느낌이긴 해. 근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끼는 게 OTT도 그런데 약간 OTT 같은 게 너무 편해지면서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 할 리즈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뭐 아웃사이더님도 그렇지만 OTT를 다 구독하지. 근데 이제 OTT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저쪽이 편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아.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도 이거 봤는데 이게 티빙에 있나 웨이브에 있나 뭐 디즈니 플러스에 있나 뭐. 그래서 그때 누가 알려줬는데 어느 OTT에 컨텐츠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키노라이트. 사이트가 있다고? 키노라이트 저랬어요.
키노라이츠 사장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네, 돌고 잘 도는 있는. 느낌이군요. 그 한국 사이트예요, 거기? 네, 네네. 아. 스타트업이더라고요. 그걸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확해요. 약간 옛날에 왓챠 피디아 같은 느낌을 가져가시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하기 좀 짜증날긴 할 것 같은데 날마다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네. 없어지고. 맞아요. 재밌네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도 외국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키노라이츠가. 저도 그래서 당연히 안 외국 써봤는데. 사이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편하게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럴 때 괜찮네.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뭐 디즈니나 뭐 TV에서 뭘 봤어요. 근데 넌 똑같은 게 넷플릭스에 있으면 넷플릭스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거기 내비게이션이 편하고 여긴 자막도 다 있고 편한데 그걸 잘 모르니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키노라이츠 저도 쓰는. 키노라이츠 잘 해놨다. 구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저 1,000원짜리 변호사 뭐 드라마 새로 나온 거 보는데 웨이브랑 디즈니 플러스 있거든요. 근데 구매는 또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된다고. 아 총리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건 좀 OTT 얘기했던 거는 그런 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완전 역발상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어도비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약간 리니지 만들던 것도 똑같이 리니지 만들고 약간 NC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저런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도비 회사에서 피그마 직원들이 다 일로 어도비로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같은 직원인데 저는 이제 30조짜리를 30조 자산을 가진 직원이잖아요. 그러네. 웬만한 임원보다도 훨씬 부자인 어떤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어떤 기분일까? 약간 이런 그냥 평소에 보는 저 사람 돈 많겠지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 약간 뭐 일반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톡 옵션이 있다거나 뭐. 일반 직원이든 임원이든 딜러는 30조 한 30조 가진 사람이란 걸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은 어도비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네네.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업무 얘기도 나눠야 되니까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계속 따로 할 수도 있죠 개발. 맞아요. 예전에 할 때. 인스타그램 책도 보면 아예 서로 분리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신 그것 때문인가 아무튼 서로 갈등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 근데 여기 팀이랑. 인수할 때 글 보면 무슨 어도비 미디어 사업부에 누구한테 보고하는 그 밑에 부서로 들어간다고 발표됐던 것 같긴 해요. 첫 인수됐을 때. 원래는 그럴 때 독립적으로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게 제일 힘든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M&A 할 때도 M&A 했을 때 M&A에서 M이랑 A랑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두 회사가 합쳐질 때 두 회사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거를 합치는 과정 자체가 엄청 고통스럽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위화감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저 사람은 엄청 돈 많이 벌었고 이미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 안 해도 되고 사업가로 또 아마 또 요 기간 끝나면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모시고. 다른 느낌이 하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도비 느낌상은 그 사람을 산 것 같진 않아서 또 그렇죠. 서비스를 산 것 같아서. 내보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시간 되면은 그래서 피그마 대표도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어디요? 그 밑으로 어도비에? 그냥 네. 돈 받고 빨리 떠날 수 있게 그쵸. 해주니까 서로 그럴 수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형태에 따라서는 진짜 좋은 기업이라서 아래 두고서 운영도 그 사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아마 서비스에 좀 더 욕심내고 뭐 시간 지나면 자기네들 방식대로 어떻게 통합하지 않을까? 빨리 어도비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넣어야지. 그게 제일 좀- 우선일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서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지 말자. 아니면 여기를 좀 키워서 어떻게 하자. 갈등이 있는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조건 어도비의 더차가 이길 것 같아요. 엄청 그쵸. 심해질 것 같아요. 넣자마자 바로 다운로드가 확 올라갈 텐데 사실. 피그마의 그런 프라이스 구조를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으로. 저는 약간 이쪽 어도비 기존 제품에서 피그마에 껴들어가고 싶은 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기능 니네 거에 넣어줘. 약간 이런. 피곤하다. 피곤해. 힘들군요. 인수 돼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피그마 직원들이. 피그마 아무튼. 가격 정책은 45달러. 인당이잖아요, 그렇죠. 오거니제이션 인당 월 12달러. 어도비가 얼마였더라? 1년에 50달러. 한 달에 거의 80달러인가? 한 달에 80달러. 그 정도 인당. 어도비? 엔터프라이즈로 하면요? 그냥 상상해 봤는데 왠지 우리 회사가 어도비보다 피그마에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어도비는 그렇게 깐깐하게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제 생각에 왜냐면 기획자도 하고 하니까 지금 피그마 막 구독해서 쓰는데 그리고 약간 저는 클라우드 쪽이 물론 어도비는 대체가 힘들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클라우드가 진짜 무서운 게 슬랙도 그렇지만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거나이션 단위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걸 대체한다고? 그거 고민하는 순간 머리가 아픈 거죠. 아니요, 좋은 서비스만 있으면 대체는 빠르죠 클라우드가. 아 그런가? 좋은 서비스만 근데 나오면. 슬랙을 대체한다고 하면 좀 머리 아프지 않나? 지금 대체제들이 별로라 그렇지. 아 그런가? 대체제들이 좋았으면 뭐. 근데 이게 또 막 연동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잔디나 이런 거 보면 연동 다 지원하잖아요. 아 잔디는 모르겠다. 다 비슷하게 있던데 플러그인 것도 있고. 근데 그 느낌이 안 나긴 해. 모르겠네요. 아무튼 비슷한 것도 있긴 하죠. 아무튼 그거 있고 제가 또 전기 있나? 커맨드는 제가 뭔지 몰라서. 다른 인수도 하나 있었네요. 네. 커맨드 E는 저도 막 팀원한테 소개받아서 조금 설치는 했는데 잘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문서 통합 검색 도구 같은 그런 느낌? 옛날에 네. 구글 데스크탑 느낌 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먼 근데 옛날에 구글 데스크탑 온라인도 됐었나요? 데스크탑 로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온라인은 안 됐죠. 온라인은 안 되고 대신에 그 구글 검색에서 치면 내게 나왔죠. 네. 그래서 커맨드 E는 주로 쓰면 이제 저는 개인으로 안 쓰고 업무용만 써서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슬랙, 노션, 지라 뭐 이렇게 문서 사이트 여러 개 있는데 커맨드 E랑 연동해 놓으면 그냥 커맨드 E에서 검색하면 이제 바로바로 검색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약간 브라우저 익스텐션으로 이제 제가 방문하면 이렇게 옆에 뭐 브라우저 E에 저장됐으면 이렇게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는 문서가 제가 뻔하니까 그걸 약간 다 인덱스한다기보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모아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되게 생뚱맞게 드롭박스가 갑자기 커맨드 E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왠지 제 생각엔 여기는 약간. 인력 인수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왠지. 커맨드 E도 이게 뭔가 엄청 많이 쓰는 툴이라기보다는 올해 초인가? 갑자기 한번 화제가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초기 단계에서 오픈하면서 화제됐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오래되거나 많이 쓴다기보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매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커맨드 E는. 저는 되게 별로라서 안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2021년에 인수됐으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은 거면 기사상으로 2021년 10월에 그러네요. 이번에 10월 인수가 나 왜 이걸 이번에 봤지? 아 누가 최근에 공유해주긴 했어요. 회사 누가 슬랙 안에서. 피그마 인수되면서 이거를 공유해줘서 아, 이번에 인수 죄송합니다. 잘못된 인수였습니다. 제가 쓸 때부터 드롭박스 거였네요. 그런가요? 닿진 않았네요. 그러면. 근데 아마 초기에 약간 좀 후킹하듯이 그렇게 좀 띄어가지고 이게 없다가 이런 거 할 거다 하면서 뭐 어디 올리고 하면서 좀 화제되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초대로 막 처음에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퍼블릭 오픈되고 처음에는 좀 버그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처음에 잘 안 깔리고 로그인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그냥 안 썼거든요. 그 경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뭐 계속 하다가 인수 때까지 됐나 보긴 하네요. 그리고 또 짧은 거 제가 썼는데 기덥 프로필에 자기 로컬 타임존 표시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설정했는데 저도 했어요. 근데 좀 별로였어요. 설정하는 게. 출장 가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좋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가 아니고 그리고 설정하는데 딱 누르면 이제 타임존이 쭉 나오잖아요. 전 당연히 타임존 딱 누를 때 내 에이전트 보고 한국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이너스 10맵부터 했어요. 그래서 한국 찾으려고 밑으로 쭉. 뭔가 센스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거 다 추적 가능하지 않나? 브라우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스펙으로. 이제 어떻게 가져왔는데? 아닌가? 이거를 굳이 프로필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는 잘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만 봐도 타임존이 다른 데서 막 일하니까 오픈소스 그러니까, 컨트리뷰터도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를 프로필 페이지까지 가서 확인하고서 이 사람이 그럴 식으로 일하는 건 좀 적지 않을까? 이제 저걸 다른데 표현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설정은 프로필에서 하고. 이런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랙이 좀 잘했던 것 같긴 해요. 타임존 관리 같은 거. 저 슬랙은 거의 자동으로 됐던 것 같은데 내 컴퓨터 타임존이. 그래서 그런 거 알려주고 채널 레벤션 같은 거 보낼 때 다른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게 왜 슬랙의 타임존? 저는 현지 시간 나오네. 저는 그냥 바이오 표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깃허브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아예 없잖아요. 아니죠. 그러긴 네. 하죠. 내가 한국 있다가 갑자기 미국 간다고 슬랙과 달리 표시해야 될 이유가 저는 네,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얘 고향 같은 느낌. 약간 그러니까 로케이션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그냥 타임존을 추가한 게 아닐까? 근데 저도 그냥 잽싸게 추가하긴 했어요. 나도 추가해야겠다. 약간 힙해 보려면 이거 미국 시간으로 해놔야 샌프란시스코 해야겠다. 됩니다. 마지막 또 짧은 얘기인데요. 스테디아라고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구글 같은데. 스테디아? 네, 네. 구글이 이야기했던 스테디아 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죠. 근데 어젠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닫는다고. 구글이 또 구글의 결단을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제대로 정식 출신 됐었어요? 스테디아가? 몇 개 나라에 됐었고요.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 안 됐었어요. 사실 저는 스테디아 기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어떤 그 아는 분이 이제 그 크롬캐스트를 주셨는데 크롬캐스트가 스테디아랑 같이 파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제품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받아서 한국에 설치를 했는데 스테디아 연동이 안 돼서 크롬캐스트가 돌아오는 가지만 조작을 스테디아 그 컨트롤러로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러를 쓸 수가 없어요. 컨트롤러 쓰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기라고 나오고 그래서 기기는 그냥 놔두고 언젠간 오픈하겠지 했는데 오픈 안 하고 닫아버렸네요. 근데 이게 저도 스테디아 2, 3년 전인가요? iOS 발표할 때 막 이제 저런 시대가 오나 막 했는데 그 저는 게임 잘 안 해서 몰랐는데 몇 년 사이에 모든 게임 플랫폼이 다 이런 게 이미 있더라고요. 네, 있었어요. 있어요. 스타디아 발표할 때부터. 그때도 저는 이제 구글 방식은 조금 엑스박스도 약간 구글처럼 메인 서버에서 하고 이런 걸 많이 시도했는데 저는 그 전에 플스도 있고 하는데 플스나 엑스박은 또 자기가 산 기계를 접속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는 내 기계에 접속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막 iOS에서도 되고 저도 이번에 플스 사면서 안 해봤는데 엑박 때는 해봤거든요. 약간 느릴 수는 있는데 그때 게임의 막 지연 시간 이런 거 한국의 기준으로는 프로게이머들이 지금 뭐 지연 때문에 막 144Hz 뭐 HD 모니터 쓰고 막 17인치 그쵸, 쓰는 그쵸. 세상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긴 했는데 너굴님이 말하시는 그 기계는 스테디아 컨트롤러 말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요 게임기 컨트롤러. 그 컨트롤러로 크롬캐스트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크롬캐스트랑 그 세트가 있었던 거죠. 크롬캐스트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크롬캐스트를 연결해 놓고 그 크롬캐스트는 이제 그냥 모바일에서 그걸 연동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네. 이렇게 그거는 나오니까 그걸로만 조작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러로 하고 싶었지만 안타까운 일이에요. 꽤 준비했을 텐데. 그죠? 근데 이렇게 성공한 게 있어요? 지금 봐봐요. 잘 서비스 되고 있는 다들 게 있어요? 서비스는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엑스박스가 엄청 잘 엄청 되는-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엑스박스가 하려고. 계속 하지만 결국 플스한테 밀린 것처럼 아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결국 중요한 건 게임이고 아 그렇죠. 구글이 이렇게 했을 때 게임 회사가 여기 올까? 지금 콘솔 게임만 만드는 애들 혹은 진짜 좋은 IP 확보 블리자드 인수하던가 그러면 근데 거기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만둔다고 말할 때 얘네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뭐 마찬가지 몇 개 어려운 회사들이 있다고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느낌. 네이버가 막 감원한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페이스북도 엊그제 이제 감원하겠다고 하고 구글도 막 서비스를 접어버리고 큰 사업이었을 텐데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미국은 좀 다른가 느낌이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이제 떨어질 거라는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거를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매출 구조 이런 게 떨어져서 감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걔는 노동이 유연하다고 보통 표현하는 말이 웃긴데 그거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리 잘라서 나중에 혹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이 이번에 발표한 그 기사에 또 그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구글 매출이 감소했대요. 오. 순이익이 감소했나? 순이익인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 감소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죠. 우리 광고 계획 좋았고 요즘에 광고가 경쟁이 또 치열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시장이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구글이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구글이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광고로 10년치 돈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딴 걸 이제 어디선가 막 해서 터트려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 퍼뜨리는 거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광고가 요즘 많이 치열해졌고 약간 조금 하향세에 있는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애드센스가 치열해졌다는 게 그 구글이 차지하고 있던 광고 플랫폼 영역을 다른 업체들도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네. 들어올 때가 있나? 그러게요. 근데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 요즘에 시장 변화가 또 있긴 하다고. 저도 나중에 한번 그럴 수 있죠. 좀 살펴보고 자세히 몰라서. 너무 저도 좀 써봤는데 그 GAM이라고나 그 광고 매니저 구글 써봐 GAM? GAM이 아마 그 서비스 이름이 GAM일 거고 이걸 제 하면 이제 GTM은 태그 라이브러리 네네네. 매니저 텐데 이제 해보면 광고 너무 복잡해서 이게 잘 만드는 건지 너무 복잡한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 광고를 보여주는 게. 네. 쉽지 구글은 않죠. 참고로 매출은 12% 증가했는데 2분기 매출이 순이익이 13.6% 감소했다 그러고 구글은 클라우드도 제가 알기로는 손해 많이 보면서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기조에서 또 구글 클라우드 비용 줄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 지금 막 투자해야 되는 시점에 근데 순이익은 어디 투자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줄어들긴 그쵸. 하는데 이제 네네. 사실 이게- 그냥 근데 이거를 하면서 어쨌든 스타디아도 접을 정도면 저는 약간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약간 접는다고 하면서 우리 돈 잘 버는데 접는다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괜히 약간 엄살 부린 거 아닌가 싶기도 약간 저 정도 사이즈 되면 그래야 무조건 그래야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순이익도 순이익인데 그냥 영속성을 보려면 영업이익 보는 게 그게 제일 비교가 쉬우니까 순이익은 매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영업이익도 많이 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매출은 늘고 재정체거나 조금 줄었거나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아까 CP도 얘기했지만 게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콘텐츠? 네. 그런 관점에서 닌텐도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IP가 워낙 강력하니까. 워낙 강력하고 저도 느끼는 건데 닌텐도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닌텐도 스위치 할 때도 느낀 건데 젤다의 전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스위치 뭐죠 이거 운동하는 게임 링핏 링핏도 그렇고 막상 해보면은 진짜 잘 만들었는데 링핏도 하세요? 예. 그래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젤다 전설도 콘텐츠 관점에서 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요거를 이게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이 개발에서도 매니악한 시장? 한국적인 그런 게임과 다른 재미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고 의외로 계속 좀 성장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런 관점에서 닌텐도가 은근히 미래가 좀 밝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역시 IP인가? 근데 닌텐도 잘 모르겠어. 닌텐도 내가 스위치 사람들이 하도 하길래 살까 했는데 리뷰 같은 거 보니까 너무 하드웨어 기술적으로 너무 후진적이라 막 렉 걸린다 그러고 아 그래요? 예, 그런 컨텐츠는 느낌은- 좋은데 뭐 아, 그런 그럴 건 수 있긴 하죠. 있는데 예. 저도 젤다의 전설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해서 이제 처음에 샀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무료 게임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게임이 보통 이제 종합 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처럼 종합 미디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유료 게임은 확실히 샀을 때부터 만족감이 일단 되게 좋아요. 음악도 되게 좋고 맞아요. 막 그래픽도 좋고 조작했을 때 어떤 감이라든 타격감 뭐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해서 그리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콘텐츠들이 더 이상 내 돈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도 가득 차 있어서 조금 해보니까 요래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확실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돈은 저기 뽑기 하는 뭐 게임에서 그렇죠. 많이 벌고 네네. 그런 거 좀 크긴 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캐주얼 게임 막 찍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찍어내는 그런 거랑 완전 다른 결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올드한 느낌인 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한 번 사면 이제 돈 더 안 내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얘네 여기도 이제 돈 벌 수 있나? 그 대신 이제 그 콘텐츠를 계속 재생산하죠. 계속 다른 버전을 내고 하면서 그쵸. 그래서 젤다의 전설도 제가 했던 거는 그 뭐지
뭐라고 그 표현하던데 최근에 나온 거는 아니고 그 직전에 나온 거거든요. 야생의 예, 숨결, 야숨, 어. 야생의 숨결인데 그 전에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많아 엄청 그렇죠. 많죠. 그리고 사실 2D 그래픽 시절부터 제다 전설이 존재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매번 새로 만들어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만들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구독머리 됐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비즈니스 구조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나? IP를 많이 확보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뭔가 진짜 그런 거 걱정하면서 돈 못 버는 단계는 아닌 거고 의외로 아마 스위치가 진짜 많이 팔렸을 거예요. 왜? 스위치가 아 네. 닌텐도 스위치가 맞아. 진짜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엑스박스랑 PS5처럼 본격적인 느낌은 아닌데 의외로 얘네 많이 팔리고 돈은 걔들이 괜찮고 더 벌었을 거예요. 어. 플스랑 애들은 기계 내놓고 팔지도 않고 1년 넘게 뭐 품절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장사를 제대로. 아직도 추첨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 이젠 되네. 네. 한 두세 달 전에도 추첨 이마트 앱만 들어가면 맨날 위에 추첨한다고. 아 그래요? 플스는 지금은 플스는 살 수 풀렸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아, 근데 그 디스크 버전은 많이 없고 아, 그래요? 디지털 버전은 바로 살 수 있었어. 나도 그냥 하나 살까 갖고 생각하는데. 플스 사세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요? 플스가 엑스박스랑 둘 다 사봤는데 엑박은 확실히 별로고 플스가 여러 면에서 확실히 뭔가 알게 모르게 잘 만들었더라고. 디자인은 별론데 저는 그래도 반대로 MS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그 삼성전자가 항상 발표하는 자식들한테 주식 사주는 1위 기업이 MS인 이유가 있어요. 애플, 구글도 아니거든요. 요즘도. 네, 그래서 보면 왜냐면 게임도 우리나라에서요? 게임 샀고, 아니면 아니, 뭐- 우리나라 예, 삼성 아니, 삼성증권 엑스박스 사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엑스박스 하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MS가 엑스박스는 별론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MS가 뭐 기업 인수해서 개발자 생태계 꾸려가는 거나 애저도 그렇고 지금 게임도 보면 액티비전 엑박은 별론데 음. 어떻게 보면 소니의 전략을 따라서 독점 컨텐츠를 만들려고 블리자드 인수하고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블리자드가 만든 그 고퀄리티의 게임들 이런 게 막 독점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진짜 MS는 한 10년 막 이렇게 지나면 파워가 세지지 않을까. 저 소니만 해도 소니 자회사 스튜디오들 막 투자 받은 데가 독점 컨텐츠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요즘 느낀 게 엑박으로 공동으로 많이 내놔요. 제 대표적으로 그 소니 예전에 계속 사다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 더쇼라는 MLB 더쇼라는 야구 게임이 있어요. 그게 소니에만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작년부터인가 엑박에도 풀렸어요. 나오고 예. 근데 반대로 엑박은 MS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살려고 엑박 샀거든요. 그거는 소니에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MS가 컨텐츠 비즈니스도 좀 아는 것 같고 오히려 소니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내놓고 그런 것 같아서 엑스박은 그냥 좀 버티고 소니가 그걸 왜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지분 관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소니 기계가 하도 안 팔리니까 이 배급사가 이제 아유씨 안 되겠다 여기 플스가 더 팔다 많이 팔리긴 하잖아요. 사실 그 관계가 되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부선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얘는 꼭 기기를 더 만들던가. 그래서 CP의 추천은 엑박이에요 지금은. 아니요 플스. 플스, 지금은 플스5. 플스다. 플스5. 근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하고 싶으면 엑박이고 둘 다 가지고는 있어요 아직도. 참고로 스타디아 하드웨어랑 게임들은 2023년 1월 18일까지 플레이 가능하고 너무 짧은데요 이게 게임. 그렇죠. 돈 내고 하는 게임이 환불 전책도 있더라고요. 네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아마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 못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 그럼 환불하세요. 하드웨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환불된대요. 하드웨어 환불 해. 근데 미국 가서 해야 된다. 미국 가시는 게 이번엔 가시니까 환불하고 오세요. 그래서 얼마 정도 했어요? 그분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 싸게 샀다고 했어요. 그 세트로 그런 말을 하지 거의 말고. $25 정도에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미국은 반값? 한국처럼 막 환불하는데 영수증 요구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쵸. 이럴 때는 원래 전가들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 고객 변심도 아니고 지네 근데 변심으로. 구글 스토어가 있나? 구글 스토어가 있나? 구글 스토어는 없죠. 뭐 방법이 있겠죠. 우편으로 보내야 되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뭐 얘기 많이 오랜만에 했네요. 이야기해서 네. 재밌었습니다. 또 저는 준비해온 거 없는데 다들 자세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그렇게 잘 얘기했습니다. 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듣는 분은 별로 없어요. 한때 3명까지 떨어져서 진짜 굉장히 아, 그래. 오진님이 끝까지 들어주셨고 오진님, 반성님. 네.
네. 승우님, 반성님이 들을 줄 몰랐네. 반성님, 오진님, 알림 설정 해놓으셨나봐요. 승우님, 네. 그다음에 YAB01님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